지난 시간에 조달청이 이루려고 하는 22개 공공조달 규제 혁신 우선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벽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제도들을 빠르게 바꾸어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공공조달 시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편하죠. 지난 영상에서는 10개의 규제 혁신을 소개했고, 오늘은 나머지 12개의 규제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건물을 짓는 공공공사에 참여하려면 먼저 가격을 정해 입찰을 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자신이 제시하는 금액의 견적을 산출해 제출해야 하지만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보통은 입찰 대행사의 공사비의 2% 정도를 지급하고 견적을 의뢰하고 있지요. 앞으로는 견적 의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 상세 내역을 추가로 공개해 입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규모가 크지 않은 2,300여 개의 중소건설 기업들이 매년 견적 의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조달청에 납품되는 제품들은 모두 납품 검사라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온 제품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품이 폐기되면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섬유, 피복, 재화 등의 제품에 한정해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조건으로 납품을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류, 금속 울타리, PVC와 PE 등으로 할인 납품 허용 대상 품목을 늘리고 할인 조건 대상 지정 전이라도 긴급한 행사나 복구공사 등에 허용하도록 합니다. 멀쩡한 물건들을 버리지 않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숨어있는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며 친환경을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이라고 부르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그 금액이 산정되죠.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건을 납품할 수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도 커지게 됩니다. 보통은 기업들이 조달청에 제품을 납품할 때 1회 최대 납품 가능량을 높게 책정하는데, 이렇게 해야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 등으로 납품을 못하면 그만큼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도 커져서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1,765개의 모든 계약업체가 1회 최대 납품 가능량을 자신의 능력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위험 요소를 안내하고 계약 내용을 실제대로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개선하며 연간 444억 원의 보증금이라는 꽤 큰 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죠. 대기업과는 달리 직원이나 자본도 많지 않고 생산시설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청은 이렇게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창업,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제조기업에 한정하여 협업체 구성, 즉 회사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은 창업, 벤처기업의 생산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이용하다 보니 보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은 해킹을 방지하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도입해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들의 피로감을 늘리고 있습니다. 안전입찰 서비스가 일반 백신 프로그램과 충돌해 오류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빠르게 입찰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안전입찰 서비스의 사용을 이용자의 선택에 맡겨 홈페이지, 즉 누리집 사용을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면 조달청 담당자에게 납품 요구서가 날아가고 이 과정을 거쳐야 주문이 확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주문을 조달청 담당자가 일일이 살펴야 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죠. 올해 9월부터는 이 납품 요구서를 처리하는 과정을 자동화해 바로바로 접수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담당자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되겠네요. 어느 나라에서나 혼자 다 먹는 독점, 소수가 나눠 먹는 과점을 경계합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를 해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조달청도 다수 공급자 계약, 즉 3개 회사 이상이 계약 입찰에 참여해 경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품목의 제품을 파는 사람이 3명 이상이어야 나라장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둘이 떨어져 나가고 혼자만 남으면, 지금까지는 혼자 남은 공급자는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공급자가 3명이 될 때까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공급자는 억울한 상황인 셈이죠. 올해 12월부터는 판매자가 1인이어도 다수 공급자 계약의 경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혼자 남았다고 안 울어도 되겠네요.
다수 공급자 계약 만료일 임박 시점에서의 납품 기한은 수요기관의 무분별한 납기 연장 요청을 막기 위해 계약 만료일에 표준 납품 기한을 더한 기간까지로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기존에 진행했던 납품 요청을 취소하거나 새로 주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공공기관 등의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협의한다면 자유롭게 납품 기한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납품 요구 141만 건의 5.6%인 7만 8천여 건이 주문 변경 없이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공공조달물자는 납품 검사를 합격한 후 납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납품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마련인데요. 현재 조달청은 재해나 사고, 긴급 행사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제한적인 품목에 한해 우선 납품, 즉 검사 없이 먼저 납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납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도 긴급 수요물자의 경우라면 우선 납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 전문건설업으로 나뉘던 건설업력이 폐지되면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 사업자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업력 상호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자가 낙찰 예정자가 될 경우 관련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상호시장 진출 실적은 수기로 신청, 확인, 평가를 진행하기에 실적증명 신청,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발생했죠. 당연히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와 나라장터 시스템을 연결해 상호진출 실적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연간 1,500여 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시간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했을 때 판매중지 요청을 구비해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지만 다시 생산을 재개했을 때 하는 판매중지 해제 기능이 없어 문서작업과 행정처리 등이 필요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개선해 판매중지 해제를 구현하여 신청 즉시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직접 생산, 즉 제품을 직접 만들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체기준표 서식에는 작업의 주체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때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생산 공정 중 외주 허용 가공, 검사 공정에 대한 작업 주체를 구분하고 제조 등록 기업에서 실제로 보유, 임대한 생산 시설만 명기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32,000건에 달하는 직접 생산 확인 서류에서 오류와 제재 가능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죠. 잘 보셨나요? 위에서 보셨던 두더지처럼 튀어나오는 규제들 덕분에 공공조달 시장에 처음 진입하거나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제들이 변화하거나 사라진다는 것이 놀랍고 또 기쁩니다. 22개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116개의 규제들을 추가적으로 혁신하며 바뀔 조달청의 미래가 다시 한번 기대되는 순간이네요.